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원과 직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원 안에 현, 원 밖에 접선,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다며 이번 시간부터는 원과 각 사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원주각이에요. 원주각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176페이지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각도 눈에 띄네요. 아래쪽에 분홍색 각 보이시죠? 지금 원의 중심을 연결해서 만든 각이고요. 그래서 이름이 중심각이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밑에 분홍색 곡선 보이시죠? 이 친구의 이름은 호였고요. 호 AB에 대한 중심각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중심각 위에 조금 더 뾰족한 각 보이시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점 P가 원 위에 있어요. 원 둘레에 있어요. 원 둘레를 한자로요. 원주 이렇게 부릅니다. 주가 둘레를 뜻하거든요. 원주랑 연결해서 얻은 각이라서 이름이 원주각이에요. 중심각이 조금 더 이렇게 뚱뚱하고요. 원주각이 조금 더 뾰족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호 AB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중심각과 오늘의 주인공 원주각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거예요. 먼저 중심각이 180도보다 작은 경우부터 살펴볼 거고 그 다음으로는 큰 경우, 마지막으로 똑같을 때는 어떨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고요. 여러분 17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해가지고 도형이 3가지가 나와 있어요. 각각이 어떤 경우인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위쪽에 호 AB에 대한 이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보다 작을 때 먼저 살펴보고 이따가 클 때도 살펴볼 거고요. 똑같을 때도 살펴볼 거예요.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원주각 APB와 원의 중심 O의 위치 관계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처럼 3가지가 있대요. 먼저 동그라미 1번은요. 중심 O가 원주각의 내부에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요. 중심 O가 원주각의 한 변 위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3번은요. 중심 O가 원주각의 바깥쪽 외부에 있습니다. 이 3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저 쌤이랑 동그라미 1번 같이 보실게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분홍색 중심각이 180도보다 작은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주각과 중심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공부를 많이 오늘 원주각 처음 보잖아요.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도형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삼각형이에요. 우리 삼각형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1학년 때부터. 삼각형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기도 하지만 또 삼각형이 도형의 가장 기본이 되잖아요. 항상 삼각형을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각형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삼각형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원이에요. 원. 삼각형을 만들 때 원의 지름이라든가 반지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하면 지름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지름, 반지름. 지름, 반지름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서 쌤이 이렇게 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이 교점은 Q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이렇게 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왼쪽 삼각형 하나, 오른쪽 삼각형 하나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먼저 이름을 조금 붙여볼게요. 부르기 쉽게. 여기 원주각에서 왼쪽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작은 부분을 쌤이 X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Y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왼쪽 삼각형을 봤더니 역시 지름, 반지름을 이용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OA랑요, OP랑 길이가 같아요. 왜?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삼각형이 아니에요. 무려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쪽이 X니까 다른 쪽도 X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도형으로 파악한 내용을 식으로 표현하면 오른쪽처럼 되는 거예요. 왼쪽 원주각을 X라고 했더니 저기 아래쪽에도 X인 각이 있더라. 이렇게 차근차근 식으로 표현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중심각이에요. 중심각. 여기 왼쪽 중심각, 왼쪽 원주각과 왼쪽 중심각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왼쪽 위에 보시면은 삼각형의 외곽을 구하실 때요. 나머지 두 내각을 더해주시면 되더라. 우리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이거 진짜 은근히 자주 나와요. 솔직히 몰라도 되거든요. 근데 알면 지름길로 갈 수 있다는 거. 다시 아래쪽에 중심각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왼쪽 삼각형의 외곽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나머지 두 내각 X와 X를 더해주면 왼쪽 중심각을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됩니다. X랑 X랑 더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2X. 됐죠? 오른쪽 삼각형에 대해서도 여러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은 요렇게 똑같이 돼가지고 오른쪽 중심각은 2Y구나.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볼게요. 왼쪽 중심각은 2X고요. 오른쪽 중심각은 2Y예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전체 원주각, 전체 중심각이잖아요. 근데 뭐 별거 없어요. 왼쪽 중심각, 오른쪽 중심각 더해주면 전체 중심각 아닌가요? 따라서 전체 중심각을 구하기 위해서 왼쪽 중심각과 오른쪽 중심각을 더해줬고요. 여러분 2가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은 걸로 묶어내셔야 되잖아요.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X랑 Y랑 더한다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X랑 Y랑 더한다고? 전체 원주각이구나.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전체 원주각의 2배구나. 전체 중심각은 전체 원주각의 2배예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이 원주각이다 보니까 원주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주각은요. 중심각의 절반이에요. 이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도 살펴보셔야 되잖아요.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한 변 위에 있고요.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외부에 있어요. 각각 문제 1번과 문제 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중심각이 180도보다 작을 때는 다 살펴봤다고 생각하고 쌤은 180도보다 클 때를 또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180도보다 클 때예요. 178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중심각이 180도보다 커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구부러졌어요.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방금 중심각이 180도보다 작은 경우는 이미 공부를 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각을 적당히 쪼개가지고 180도보다 작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그거 활용하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심각을 쪼개봤어요. 어떻게 쪼갰냐면은 이렇게 점선을 가지고 쪼개봤어요. 이번에도 지름 이용한 거 잘 보이시죠? 네, 좋아요. 그렇게 했더니 왼쪽 중심각도 180도보다 작아졌고요. 오른쪽 중심각도 180도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내용을 활용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보시면은 이게 왼쪽 원주각이에요. 왼쪽 원주각은요, 왼쪽 중심각의 절반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른쪽 원주각은요, 오른쪽 중심각의 절반이에요. 라고 방금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다? 전체 원주각, 전체 중심각. 덧셈 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전체, 이거 원주각인데, 전체 원주각은요, 왼쪽 원주각, 오른쪽 원주각 더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 중심각의 절반, 그리고 오른쪽 중심각의 절반. 마찬가지로 2분의 1, 2분의 1 똑같으니까 묶어낼게요. 인수분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왼쪽 중심각과 오른쪽 중심각을 더해주면 당연히 전체 중심각이 나옵니다. 전체 중심각. 이번에도 전체 원주각은 전체 중심각의 절반이구나. 중심각의 크기가 180도보다 작아도 커도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구나. 마지막으로 180도랑 똑같을 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79페이지고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중심각이 180도인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름이 되고 따라서 호 AB는 반원이 됩니다. 반원. 지금 중심각이 180도인데 이때 우리 원주각에 해당되는 이 각이 직각인 거 이미 알고 있거든요. 180도, 90도. 마찬가지로 절반이네. 똑같네. 원주각은요. 중심각의 절반이에요. 중심각이 180도보다 작아도 커도 똑같아도 항상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입니다. 근데 쌤이 여기 원주각이 직각인 거 그냥 알고 있다고 넘어갔었는데 이거 사실은 2학년 때 배웠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지금 여기 삼각형 보이시죠? 이 삼각형 바깥쪽에 원이 있어요. 이 원을 바깥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외접원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리고 중심 O는 외접원의 중심이라 그래가지고 두 글자로 줄여서 외심 이렇게 불렀었고요. 그리고 지금 OA랑 OB는 반지름으로 그 길이가 같거든요. 삼각형의 외심이 한 변의 중점에 있을 때 이럴 때는 딱 한 가지 경우였어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일 때. 그래서 여기 원주각이 직각이 됐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외접원, 외심 너무 오랜만에 보셨을 거예요. 기억 안 나실 수 있어요. 외접원, 외심 잊어버렸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내용.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직각이라는 거. 이거는 고3 수능 때까지 나와요. 외접원 외심 잊어버렸다 쳐요.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90도 직각이라는 거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79페이지의 문제 3번 함께 풀어볼 텐데 괄호 3번을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하나의 호가 있는데 이 호를 두 개의 각이 공유하고 있네요. 먼저 60도 쪽을 살펴보면 중심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중심각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 X쪽 보시면은 원둘레, 원주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원주각인 거 알 수 있어요. 똑같은 호를 중심각과 원주각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둘 사이의 관계는 뻔하죠? 2분의 1, 절반이에요. 60도가 더 뚱뚱해요? X가 더 얇아요? 60도의 절반, 30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쌤이 괄호 3번을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꾸 선입견을 가져요. 어떤 선입견이냐면은 원주각 하면 항상 요렇게 위쪽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요렇게 아래쪽으로 좀 누워있는 원주각도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짚으려고 3번, 괄호 3번 가져왔고요. 마지막으로 문제 4번, 괄호 1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쌤이 방금 이야기했어요. 외접원, 외심 잊어버렸다 쳐요. 근데 오늘 배운 내용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 바로 직각 90도라는 거는 꼭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각 합쳐서 90도 나와야 하니까 얘는 25도겠구나.